술은 몸 안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특별한 성분도 들어있지 않아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흔한 비타민이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술은 정말 무익한 칼로리 식품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탕도 무익한 음식이라 술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설탕은 알코올보다 훨씬 더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체내의 당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지만 알코올이 부족하다고 해서 쇼크가 온다거나 합병증을 앓지는 않습니다. 술이 체내에 흡수되면 알코올 대부분은 독으로 바뀌게 되고 극히 일부만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알코올의 독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알딸딸해지는 현상이 아세틸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 때문이돼 보통 에탄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몸 안의 신경회로를 방해하는 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게 문제란 거죠. 그래서 음주를 하더라도 술이 왜 신경회로와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술이 생물학적으로 생각과 감정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단 빠르게 위장을 거쳐 간을 통과해 즉시 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아세틸알데히드라는 에탄올이 아세트산염을 만들어 뇌에 전달되죠. 물론 뇌에는 이런 불순물을 막는 일종의 방어막이 있긴 합니다. 혈액 뇌건문이라고 해서 흔히들 BBB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대다수 음물질이 이 방어막을 뚫을 수 없지만 알코올은 물과 지방에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금방 방어벽을 뚫고 뇌 중앙을 관통해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많은 신경세포와 복잡한 뉴런으로 이루어진 뇌에 이러한 독극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증상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알딸딸해지고 흥이 돋는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뇌의 방어벽을 뚫고 무차별적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특정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술 한두 잔 마시면 사고력 및 계획력을 관장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뇌의 전두엽 피질에서 뉴런의 활동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죠. 술잔을 기울인 지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목소리가 커지고 쉽게 흥이 돋는 걸 누구나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술이 전두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저하된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생각해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발정난 개처럼 짖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고 있다거나 가는 도중에 밤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느라 다음날 목소리가 나간 적 말이죠. 물론 어떤 혐오스러운 장면을 목격해서 괴성을 지른 걸 수도 있지만 실상은 청력이 둔화되어 밤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술은 사고력과 추론력, 감정선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마비시켜 자신의 목소리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증상은 사람들이 몸을 더 자극하려 말과 행동이 훨씬 격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곳에 가만히 있기보다 앉았다 섰다를 수도 없이 반복한다든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나오게 되면 졸지에 발발이가 되어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면서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바로 기분의 업다운을 관장하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전두엽 피질에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바는 포유류에게만 존재하는 비단백질성 아미노산으로서 충동성과 흥분도 그리고 사고방식에 관여를 합니다. 즉 술이 전두엽 피질을 마비시키면 가바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필터 없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코올은 흥분도와 충동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관장하는 뇌신경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고려하기는커녕 술집을 핑계로 막말이 난무하게 돼요. 술자리에서 쉽사리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사전에 비교 분석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놈의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바람에 융통성이 없어져 개샹마이웨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자기 꼴린 대로 하고 싶은 어리석은 용기가 발동되는 겁니다. 세 번째 증상은 순간 기억상실로 불리는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소주 한 잔이라고 한들 음주는 분명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기억력 형성과 저장을 관장하는 신경회로를 억제하는데요. 그래서 밤새 술자리를 가질 땐 즐거울지 몰라도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팔꿈치가 왜 까졌는지, 무릎팍이 왜 다쳤는지, 대체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지 머릿속에 기억은 없고 남는 건 씁쓸함과 숙취뿐이죠. 물론 음주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각종 치료의 목적으로 술이 쓰이기도 하니깐요. 하지만 분명히 술은 전두엽 피질의 상하향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점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술 한두 잔 하는 걸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작고 주량이 많으면 분명 뇌회로에 변화가 생기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정말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으로 언행을 하는 내 안의 괴물을 깨운다는 거죠. 사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술은 세계 어딜 가나 각각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기는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술을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니깐요. 즉, 술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키우고 지루한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뇌과학자인 저조차도 사람들과 어울리려 종종 술자리에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건 많은 사람들이 꼭 주량이 있어야지만 뭔가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술이 남성 호르몬을 자극해 성욕이 강해진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술을 잘 먹어야 매력이 터진다는 암묵적 룰이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왔다면 젊은 술주정뱅이냐 늙은 술주정뱅이냐 그 차이일 뿐이죠. 잦은 음주는 그저 철부지 아이 같은 자아를 양성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무조건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문제가 술자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술자리에 갔다가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서 고소를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해안가에서 자라온 탓에 유독 사람들이 술을 즐겨 했을 수도 있지만 술자리에서 양질의 인맥을 키우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흑백 논리에 빠져 좋은 인맥을 키우기 위해서 둥그러니 둘러앉아 온종일 인문학을 논한다든가 수학이나 과학 서적을 읽으란 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괴짜가 아니고서야 이런 게 흥미로울 리가 없거든요. 사실 몇 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어쩌면 제 개인적인 편견이거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나 때는 말이죠. 사람을 만나려면 오로지 술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뉴욕주 인근의 해안가에 러시아 양아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빙을 뜯거나 술집에서 술값도 안 내기 일쑤였죠. 그런데도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아치들이 있는 해안가에 굳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늘 젊은이들로 넘쳐난 탓에 그 열기가 마치 사우나를 방불케 할 정도였으니까요. 분위기의 극과 극을 오가며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였던 겁니다. 거기선 항상 보드카나 긴렉 같은 칵테일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놀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과 함께 사람을 사귀는 문화는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하고 다양하며 활동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술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임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운동 모임 같은 걸 통해 인맥의 질과 기회를 넓히는 게 최근에는 가능해졌다는 거죠. 꼭 술자리가 답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늘 강조했었던 아침 햇살에 관한 얘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몇 번을 번복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인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햇빛에 노출시키고 저녁에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햇빛이 몸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렬하고 뇌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광합성이 충분치 않거나 밤에 인공 조명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생체의 리듬이 깨져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오기 쉬워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태양을 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햇빛만 쬐고 밤에 인공 조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클럽의 화려한 조명과 함께 음주 가무도 하면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밤새 흔들어 제끼다 꽐라가 돼서 밤을 꼴딱 새면 좀 어때요? 인생의 20% 정도는 유흥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80%는 직장이나 집안일을 하는데 몰두해야 하니 당연히 더 놀라고 해도 늘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술 먹은 다음 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는 후회와 다짐만 번복하기 때문에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술을 먹든 안 먹든 되도록 밖에 나가 아침 햇빛을 꼭 쬐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좋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어디에 좋은지는 모르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선 햇빛은 감정 기복을 완화하고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병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보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강압적으로라도 함께 밖에 나가 따스한 햇빛을 맞은 후 아침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창가에 앉아 단 몇 분만이라도 햇빛을 쬐을 수도 있겠죠. 물론 창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연광 그 자체를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정 안 되면 실내에서도 최대한 햇빛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아파트가 아닌 반대편 건물에 햇빛이 반사되어 비춘다고 한들 건강에 있어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 손에 장이라도 지지겠습니다. 현대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2차원 스크린 공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 깨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스마트 기기들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라 무조건 멀리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저 역시도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밤늦게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불빛은 정신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너무 밝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낮과 밤이 바뀌어서 낮에는 충분한 햇빛을 받지 않으면서 밤에는 유독 인공 조명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인간의 생체 리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낮에는 빛이 아무리 밝아도 눈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동안 충분히 햇빛을 보고 쬐며 필요한 만큼의 빛을 흡수해야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반대로 밤에는 아주 작은 불빛에도 눈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활동이 적은 밤에는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만 몸이 진정이 되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인공 조명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생체 리듬이 깨져 잠이 잘 오지 않고 다음날 컨디션에 악영향을 끼치며 이게 쌓이다 결국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밤에 선글라스를 끼어야 한다거나 집안의 모든 등을 소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기종 상관없이 휴대폰 밝기를 어둡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블루라이트 필터를 설정해 화면을 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전용 안경이다. 휴대폰 액정 스티커 등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최대한 화면의 명도를 줄이고 블루라이트를 제거해 눈과 뇌 건강을 지키세요. 저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동시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